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나무 벌목하잖아요. 벌목을 해서 그 나무를 다 강으로 그냥 보내거든요. 그럼 강을 따라서 이 나무들이 넘어가요. 넘어가는데 어느 구간에는 나무들이 꽉 막히거든요. 막혀요.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세요? 핵심이 되는 나무 하나를 딱 치면 다 풀려요. 그거를 킹핀이라 그래요. 전문 용어로 킹핀. 그러니까 킹핀에 대한 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. 대표님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더 도움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업무 중에 사망하게 되면, 업무 중에요, 사망하게 되면 임원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. 네, 상속세는 과세돼요. 업무 외에 사망하시면 다 과세예요. 네, 임원은. 그러니까 임원은 크게 득볼 게 없는 거예요. 유족보상금 규정이. 네. 근데 필요한 때가 있어요. 시가총액 100억 전까지는 필요해요. 왜냐하면 시가총액 100억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현금 유보하는 게 10억 원 됩니다. 네,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앞전에는 회사에 돈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어찌됐든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그 앞전에는. 그래서 유족보상금 규정을 저도 다 만들어 드리는데 시가총액 100억 넘어가면 유족보상금 규정을 제가 폐지해요. 네, 없애고 있어요. 왜냐하면 현금 능력이 되니까 그때부터는. 네, 근로자는 소득세 비과세돼요. 업무 중에 사망했을 때 상속세도 비과세입니다. 업무 외에 사망해도 소득세는 비과세돼요. 그리고 상속세는 과세됩니다. 근로자 나쁜 거 아니에요. 최근 한 10년? 자영업자보다는 근로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네. 뭐 코로나도 있고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 바닥하고 있잖아요. 네.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좋아요. 네. 근로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, 최근에. 네. 하여튼 근로자들이 이렇게 혜택이 있어요. 근로자는 우리가 왜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을 둬야 되는지 아세요? 왜 둬야 돼요? 돈 받으려고? 맞아요. 산재도 안 되고, 근로자는 사망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 나와요. 나오잖아요. 네. 얼마 나와요? 사망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치 나와요. 장례비용으로 120일치가 나오는 거고, 그래서 1420일치가 나오고, 임원은 안 되잖아요. 등기임원은. 네, 그래서 두는 거예요. 알고 하셔야지. 여기까지 하면 정관은 이제 끝나고요. 제가 아까 제가 계약하고 서비스하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. 이 정관을 대표님들 계약하면 이제 보험특권 갖다 드리면서 정관 신구 정관 비교표라 그래서 다 지금도 워딩 작업하고 있어요. A4 용지가 이만하면요, 가로입니다. 이만하면 표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렇게 선 놓죠. 그래서 여기에는 구정관을 다 워딩 쳐요. 신정관. 제가 400개 정도 쳤어요, 지금까지. 네. 제가 쓰는 방법 써보세요. 구정관을 일부러 치는 이유가 있어요. 이 회사 연역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구정관을 다 치면. 신정관은 매번 칠 일은 없겠죠. 몇 개만 바꾸면 되잖아요. 대신에 얘는 계속 워딩이 들어가야 돼요. 맞죠? 네, 그렇게 해서 400개 넘을 거예요. 제가 한 5, 600개 쳤을 거예요, 워딩. 네. 이 정관 제가 다 만든 거잖아요. 제 정관에서 4개를 썼어요. 네. 제가 너무 잘 알아. 그런 얘기 해도 되죠. 사실은 정관 제일 못 만드는 회사입니다. 보셨어요? 상장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거기 정관이. 네.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이 작업은 저 항상 합니다. 항상. 그래서 계약을 하면 첫 번째 이거를 갖고 가요. 이게 한 40매 정도 나오거든요. 다 워딩 치면. 40매 정도 해가지고 굵은 걸로 바인더 만들어가지고 가서 한 번 드리고 한 번 제가 갖고 있으면서 구정관과 신정관을 비교해서 설명을 쭉 해드려요. 쭉.
하고 그 1차 계약하고 첫 서비스가 그거예요. 네. 계약 후에 첫 서비스가 정관 개정이에요. 정관 오늘 강의한 것처럼 똑같이 2시간 해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회계를 교육해드려요. 회계 그리고 법인세 감면 방안. 법인세 감면 방안. 세 번째는 노무를 강의해드리고요. 그러면서 노무 서식을 통일시켜요. 네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네 번째는 이제 일반 서비스로 들어갑니다. 일반 서비스. 일반 서비스가 뭐냐면 분기 1에 무조건 가거든요. 분기.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를 가요. 고객사에. 1분기에 갈 때는 정기 서비스라 해서 주총. 또 주식 이동. 네. 이 작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, 네, 배당. 그런 거 지원하고. 2분기에는 우리 크레탁 자료가 나와요. 신용평가 자료가. 그러면 신용평가 분석을 해요. 그러니까 분석. 이거를 분석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저희 돈 잘 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제가 보는 신용평가 분석은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문제가 됐든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나무 벌목하잖아요. 벌목을 해서 그 나무를 다 강으로 그냥 보내거든요. 그럼 강을 따라서 이 나무들이 넘어가요. 넘어가는데 어느 구간에는 나무들이 꽉 막히거든요. 막혀요.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세요? 핵심이 되는 나무 하나를 딱 치면 다 풀려요. 그거를 킹핀이라고 그래요. 전문용어로 킹핀. 그러니까 킹핀에 대한 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. 2분기에. 이 회사 가면 여기는 지금 재무 구조나 뭐 상태가 제가 뭐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선 지금 핵심이 매출액을 키워야 된다. 아니면 순이익을 늘려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. 그거를. 그래서 말씀드려요. 이때 가서. 3분기에 가면 노동법은 5월에 개정이 많이 돼요. 노동법은. 그래서 8월에 근로점검을 많이 하거든요. 노동법. 그 다음에 세법은 언제 나오죠? 세법 개정안은 7월 마지막 주에 나와요.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. 네, 그러면 여기에는 그리고 노무 관련해서 법령 변경되게 있으면 3, 4분기에 가서 설명드려요. 대표님들께. 4, 4분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 배당을 할지 말지, 그 다음에 수익 규모가 어떻게 될지, 비용 처리를 더 하는 게 나을지 말지, 결산 관련해서 만나요. 네, 제가 하는 서비스는. 그거 외에 아까 이게 제가 정기 서비스고요. 그 다음에 컨설팅 계획을 제가 잡지 않아요. 컨설팅 계획을 잡으면 1년짜리는 없어요. 제 컨설팅 계획은 다 3년에서 5년이에요. 3년에서 5년을 하는데 그러면 분기에는 무조건 한 번씩 가잖아요.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겠죠. 대표님, 주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익금도 환원하셔야 되고 비용 처리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직접 소각을 하시고 이 소각과 보유가 있으면 주주가 법인과 그냥 바로 직거래하는 걸 직접이라 그래요, 제가. 그래서 직접 보유, 간접 보유 이렇게 나누는데 직접 소각, 간접 소각, 직접 보유, 간접 보유 이렇게 구분하면 대표가 이해가 훨씬 빨라요. 그거 한번 써보세요. 저희 단장님도 제 말을 써요. 그래서 네. 정말 이해 빨라요. 직접, 간접으로 구분해서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 직접 소각도 해야 되고 뭐 간접 소각도 하고 또 간접 보유도 하고 뭐 사금복에 출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볼게요. 그러면 3년, 5년 계획을 잡아가는데 정기 서비스하고 처음에 세팅할 때 이 작업 해주고 얘들 할 때마다 2-3번씩은 가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? 얘들 할 때마다 2-3번씩 가야 돼요. 그러면 저랑 한 30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. 3년 정도. 거의 자주 봐요. 네. 제가 하는 서비스 간단하게 말씀드렸죠. 오늘 강의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질문하시죠. 대표님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
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더 도움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